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충구편 책에서 이제 기초편이 평관격, 정인격, 편인격 이 부분을 마치면 거의 기초편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평관의 성분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상관격과 이 평관격에는 유난히 격국 이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1부, 2부, 3부, 그리고 한 4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요. 먼저 평관의 성분,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 평관은 정관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간과 음양이 같은 글자, 그것을 평관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보면 모든 음천간들은, 자 여기서 보면 이 을목의 신금은 평관이 되는데 서로 칠살관계로 간목과 경금의 관계보다도 더 흉하다 그래요. 그 다음 이 정화는 이 계수가 평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성이 상당히 좋지 않다. 계수는 그래도 정화한테 이득을 얻기는 얻는다. 따스함을 얻기 때문에 이득을 얻지만 이 정화 입장에서는 불을 끄는 계수이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 기토와 을목은 평관관계인데 무에무덕하다. 그래서 토국수와 목국토의 관계, 이 부분은 칠살에서도 한참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이 기토를 좋아하고, 기토는 썩 을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난한 관계이다. 그리고 이 신금은 이 정화가 칠살이 되는데 매우 이 정화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 되는데 이 정화가 빛으로 작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열기로 작용을 하면 신금이 깨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형질 변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크나큰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이 경금을 좋아할 뿐이지 신금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신금 역시 정화를 매우 꺼린다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계수의 기토는 서로 간에 크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정한 관계이다. 이 왜 그러냐면 이 기토 역시 구름이고 이 계수는 구름에서 비가 되어서 내리는 형상의 우로수의 물상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음기와 음기끼리 만나서 무난한 관계이다. 그렇지만 크게 좋은 관계도 아니다. 원래 이 기토 자체가 재성의 복록이 없어서 임수를 만나면 기임 탁수요, 계수를 만나면 자칫 계수가 너무 왕성하면 이때 문제가 되어서 기토가 유실되고, 이 기토가 왕성을 해서 계수를 필요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관계이고, 그러나 기토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해수나 자수 지지가 있는 것이 좋고, 또한 식상이 되는 경금과 신금, 신금은 식신이라고 그러는데 신금한테 능멸을 당하는 기토가 되기 쉽고 경금한테도
자칫 능멸당하는 기토가 되기 쉽다. 그리고 기토의 임무는 목기를 키우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기토 전원 옥답에 돌밭으로 변하면 목기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을 썩 서로 간에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다. 임계수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토는 지지의 신금이나 유금 또는 이 수기는 해수나 자수가 있는 것은 무난하지만 이 기토가 임수를 만나는 관계는 흉한 관계이고 개수는 무난하다. 이렇게 음천간들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평관이 되는 칠살 관계가 기토와 을목 관계 또는 계수와 기토 관계는 무난하지만 금, 목, 수, 화의 관계에서 신금은 정화를 매우 꺼리고 이 정화는 계수를 꺼리고 을목은 신금을 꺼린다. 또는 양천간에서는 대체로 이 경금 외에, 경금은 유난히 정화를 좋아하고 병화는 무해무덕한 관계이다. 또 간목에서 경금 역시 오히려 신금, 천간보다 더 좋아하는 관계가 이 간목과 경금의 관계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 경금과 간목, 정화와 무토, 이 부분은 그 정관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간목일간이었을 때는 정, 무, 경이 있으면 매우 좋고 정화일간이었을 때 간목, 무토, 경금이 있으면 매우 좋고 무토일간이었을 때는 간목, 정화, 경금이 있으면 좋고 경금일간이었을 때는 간목, 정화, 무토가 있으면 매우 좋은 구조이다. 그러면 이미 간목, 경금, 무토의 유전관계, 이 정화까지, 이 유전관계는 모두 공부가 끝난 것과 같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이 개수보다는, 개수는 1년 12달 근접해 있으면 꼭 관제, 구설, 풍파, 피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수 만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병화는 태양이고 임수는 호수요, 강물이기 때문에 그 호수물 위에 이 태양빛의 빛 반사를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간목에서는 정화가 있기를 요구하고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 규명이 되어서 좋은 반면에 이 병화는 이 간목의 성질과 틀리다. 임수를 만났을 때는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개수가 있을 때는 무토가 있어서 무의 합으로 제거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 차이가 이렇게 해서 각기 천간들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무토에서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간목과 정화, 무토, 경금 아니면 간목과 병화, 무토 그리고 경금, 이 상태가 되면 일평생이 편안하다. 이 경금은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간목, 정화, 무토를 쓰거나 아니면 임수, 간목을 쓰거나,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틀린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 임수는 이 편관인 무토, 이 부분과 대체적으로 유정한 그러한 관계이다. 그래서 이 무토를 편관을 만났다 할지라도 간목과 병화가 있기를 요구한다. 아니면
간목과 정화가 있기를 요구한다. 을목도 대체로 무난하기는 하지만 비록 이임수의 을목이 상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임수의 간목은 식신이고 이 을목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그러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관과 같다. 그래서 이 차라리 이임수의 을목이 투출하는 것보다는 묘목이 투출하는 것이 낫겠고, 이러한 상태의 모든 천간들의 희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편관은 일관과 양대 양의 관계, 그리고 음일간이었을 때는 음대 음의 관계로 무정하게 극하는 상태를 편관이라 하는데, 가령 간목일간이라면 경금이 편관이고 을목이라면 신금이 편관이 되는데, 이것을 이 편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먼저 관성이 시신작용을 했을 때는 편관이라고 한다 그래요. 칠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약간은 버거운 상태,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천간으로 칠충 또는 칠살이라고 하며, 칠살이 태왕하다면 귀살이라고 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일간과 이렇게 보면은 간목일간이라면 칠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간목 자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그래서 칠살이라고 한다. 을목이라면 을목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를 칠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토일간이라면 기토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래서 을목이 칠살이다. 그래서 7번째의 천간이 칠살이 되는데, 서로가 천간끼리 관계에서 무정하고 안 좋은 관계는 차라리 지지가 있는 것이 좋고, 그 대신에 지지에 있었을 때는 암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함이 줄어든다 그래요. 암장된 것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누차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갖다 드렸는데, 편관이 되었건 정관이 되었건 유력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편관격을 공부하시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이 신금이 칠살인데 신금이 허약하고 이 을목이 묘목이 있고 또는 인목이 있다면, 그리고 또는 간목이 있다면 매우 왕성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신금은 뭐 예를 들어서 신축으로 왔다. 그리고 혼자 있다. 그러면 이 간목과 인목, 묘목에 의해서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 축토가 신금을 생할 여력이 없다. 벌써 이 목기로부터 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한 신금이 되면은 이 을목으로부터 오히려 능멸당하고, 신금은 나는 가위요 또는 소도요 또는 현침 바늘이기 때문에 너를 언제든지 나는 너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이 신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즉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 여자가 신강한데 이렇게 신금이 약했다.
그러면 이 신금에서 보면은 을목은 재물이거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취하는 재물로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이 신금이. 그래서 여기저기 은행에서 융자 받고 친구 형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펼치고, 그러면 신금이 사업을 펼친다, 돈을 벌겠다 하는 그것은 내 자신의 인생 나타남은 이 신금에서 이임수나 계수가 될 것이고 식상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식상의 기운이 빨리고 이 식상의 기운은 목기로 쫙 가버려서 더욱더 강해진 목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은 면돈 날이 이지러지고 가위가, 이 을목을 재단한다고 하다 가위 날이 빠지고 또는 가위가 부러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인생, 이 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라는 칠살 남편으로 인해서 폐재를 당하고, 남편이 폐재를 당하고 돈이 없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을목이 직업 전선,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의 십천간에서 관살이 정관이 되었건 칠살이 되었건 1차적으로 투출이 되었다면 지지 신금이거나 아니면 지지 유금이 어떠한 경우라도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칠살격으로 신유가 간여지동으로 칠살이 되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 한 글자 더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6월달 간여지동으로 온 이 신금이 칠살을 넘어서 귀살로 변한 상태이다. 귀신살이라 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이 귀신이 살성, 죽일 살, 달달 볶아서 을목을 죽여버리는 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발을 탁 걸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딱 쓰러지면은 여기에서 한순간에 뇌진탕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정신 넋 빠져서 갖다 핸드폰 들고 무슨 거기서 키득키득 하면서 보고 가고 있는데 누가 발 탁 걷으면 핸드폰은 놓칠 것이고, 그 앞에다가 그냥 코로 땅을 헤딩을 해서 코뼈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심하면 뇌진탕으로 간다. 귀신이 발을 걷어버리는 것과 같다. 아니면 이게 살성에서 달달 볶아서 죽여버린다. 달콤한 말로 꼬셔가지고 망하도록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늪지로 데리고 가서 한 번 빠지면은 기어 나올 수 없는 이 늪지에 완전히 쑤셔 박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살이 되면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일을 벌이고 그 일이 잘못되어서 패망하는, 그래서 이 귀살이 발동이 되면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 그래요. 요 을목이 자살하면 어디 가서 자살해요? 을목은 말 그대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웨이브, 새끼줄이죠. 이 새끼가 꼬인 꽈배기다. 그러면 이 꽈배기 꼬인 것이 뭐예요? 새끼줄 매달았다, 목 매달았다. 을목이 더더군다나 상징이 나무의 가지이다. 이 가지에 신금과 을목이 만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광풍낙화.
그것은 뭐냐면 미친 바람에 꽃잎이 떨어져서 땅으로 추락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끼줄로 목을 메고 목매달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광풍 낙하이고 이것이 칠살작용이다. 각기 천간마다 작용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래요. 간목은 간목대로, 을목은 을목대로 모든 그 천간에 따라서 자살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귀살이라고 말하고, 음양이 다른 천간끼리 극하는 것은 유정하지만 음대 음이나 양대 양의 관계는 상극적인 관계로 무정한 것이 자연계의 속성으로, 남자처럼 그 양대 양의 만남, 그러니까 간목이 경금을 만난 것은 권투 선수들 권투하는 것처럼 후다다다다닥 허니 갖다 치고 패고 딱 끝나버리는데, 음간의 칠살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여자들의 싸움과 같아서 싸움하다 지치면 우리 서로 밥 먹고 나와서 내일 또 만나서 싸우자 하는 이런 식이다. 지지부진하고 언제까지 힘들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그래서 음일간의 칠살과 양일간의 칠살은 다르다. 양일간은 빠르다. 속전속결한다. 음일간은 지지부진하면서 온통 상처투성이로 변한다 그래요. 정관과 편관의 힘의 강약, 혼잡에 따라서 유정무정이 달라지는데 칠살이므로 무정하다고 할 수가 없다. 편관의 육친 성분에는 남자에게는 이 편관이 상징하는 육친, 남자에게는 자식이고 매부, 외조모, 고조부 또는 조상을 상징하고, 여명에게는 외간 남자 또는 남편, 남편의 형제, 외고조부, 외조모, 시아주버니, 며느리 등을 상징하고, 편관은 강제적인 통제하는 힘을 상징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카리스마, 보수, 천재지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 흉폭함, 특수법, 위험, 권위, 만용, 월권행위, 경비, 폭염, 혹환, 위험물 취급소, 형법, 군인, 무관성분으로 경찰, 감찰, 급성질환, 권병, 투쟁, 성급함, 고독함 등의 성분으로 작용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모든 성분이 양일 간의 편관인가 음일 간의 편관인가에 따라서 차이점이 또한 있다 그래요. 그래서 편관이 귀신이라면 권력을 믿고 흉폭하게 행동하여 비난을 사는 일도 있으나, 편관이 시신이고 용신이라면 여러 사람의 두목, 군인의 협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사주 명식에서 식신이 있으면 칠살의 흉폭함이 억제되어 길하지만, 재성이 관사를 생하는 재생살이 되었을 때는 흉폭함이 매우 가중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편관과 칠살이라고 부를 때 그 쓰임이 각각 다르다. 일간이 유력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를 편관이라 하며, 허약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때를 칠살이라고 한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일간이 평관을, 칠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를 평관이라 하고, 일간이 이 평관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때를 칠살이라고 한다. 평관 성분은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으나 우월심이 강하여 남이 겁내고 하지 못하는 일을 즐기는 성분으로 의협심도 강하며 모험과 스릴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교제를 즐긴다. 평관이 시신이면 군인, 경찰, 정치계, 재계, 관계 등에 진출한다면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무관성 기질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술이나 문장으로도 성공하는 때도 많고, 평가는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질서와 원칙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데, 그것은 편광여호라. 이 평가는 호랑이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이 호랑이와 같아서 흉폭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편관여호라 한다. 나를 지키는 법질서가 호랑이와 같이 무서워서 편관여호라 했으며, 호랑이와 대항할 수 있다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유인이래지만 신약으로 칠살과 대항할 수 없다면 매사 유축되어 법을 무서워하며 소심하고 대인공포증과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악법도 법이라며 치우친 규제나 통제를 따르고 강요된 조직과 규범에 길들여져서 자신의 안녕을 도모한다. 신약하지 않는 관살과다라면 식상을 수용해서 식상 제사를 하는 것이 좋다. 신약하지 않는 인성과다라면 재성을 수용을 하게 된다. 신약으로 관살이 과다하다면 인성을 수용하고, 신약 명식으로 식상이 과다하다면 인성을 수용을 해서 식상을 제어해야 한다. 신약사주로 재성이 과다하다면 비겁이 용신이 된다. 비겁이 과다하다면, 이때 칠살이 있다면 매우 길하고 칠살이 용신이 된다. 자, 사주 명식을 하나를 보시자고요. 이 사주는 지지는 전부 다 화기로 모여 있고, 천간은 전부 다 금기로 모여서 경금 2개, 신금 2개다. 그러면 4월이고 4, 5가 있고 4, 5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4, 5, 미가 들어와 있다. 4, 5, 미. 왜냐하면 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4, 5, 미와 같은데 여기에서는 화기천간이 투출되지 않았지만 이 2개의 경금이 사화의 장생기라고 하지만 무토나 지인토, 축토, 기토가 접속생을 하지 않는 한은 장생지에 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4개의 경신금이 되기 때문에 강한 것 같지만 사화의 통군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사주는. 그러기 때문에 화기만, 암장 때에 있는 화기만 강하고 경금이 불 속에 녹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운에서 금기에 천간이 오는 것은 매우 흉하다. 즉 어떠한 상태냐면,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인으로 오거나 아니면 경오로 올 수가 있다.
또는 신묘나 또는 신사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경금이 갑신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을유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자칫 잘못해서 갑신으로 왔다면 군급쟁제이다. 이 화기에서는 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금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천간은 천간에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에 반응하는데, 이 관살이 이렇게 있어도 조우적인 작용으로 뜨거움의 극치를 일하는 극허약한 상태이지만, 어찌되었건 숫자가 많고 신금을 만나서 갑신으로 왔다면 군급쟁제로 변한다. 이 화기는 금기를 제어할 수 있는 천간이 없기 때문에 단지 조우적인 작용과 지지적인 이 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금기를 잘못되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뜨거운 열기로 작용하는 화학이기 때문에 이 경금이 높게 된다. 그래서 제일 이러한 사주에서는 좋은 그것이 이 화기와 금기를 연결시켜주는 무기토나 진토나 축토 운이 최고 살기 좋은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기가 오면은 수화 상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때 역시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상태는 화기에 경금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금은 뼈를 상징하고 이 뼈에 관련된 질병이 생길 것을 상징하고 녹아버리기 때문에 천간이 없어도 이 화기는 열기로 작용을 한다. 다만 천간이 있다 없다 그것은 이 금기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운, 세운 또는 월운에서 얼마든지 병증화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금기는 녹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여기에서 가불목이 없어도 가불목이 언제든지 운에서 오게 되는데, 목기는 화기 속에 불타서 불 속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오화는 경금을 극하고 사중병화는 신금을 극하고 오중정화는 또한 경금을 극하고 사중병화는 신금을 극하는 관계이다. 먼저 이 부분을 알고, 너무너무 비급의 숫자는 군급쟁제로 많고 어떠한 자기 행세를 할 수가 없다. 이 사주가.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일찍 단명했지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체 불구자, 불구자의 사주의 전형적인 사주다. 또는 이러한 사주에서는 맹인이 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이 경금에 인수 성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금에 모친의 덕이 전혀 없는, 인덕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이 경금에 목기가 불에 타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단명한 그러한 사주로 아버지 덕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식상이 반드시 있어서 조해야 할 식상이 없기 때문에 인생 무대가 힘겹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고아지명이다. 천의 고아와 같다. 누구 하나 어떠한 손 벌리고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 사주는 경금사령으로 비경격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화기지지가 과다하므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중병화로 격을 정해서 평광격이라고 할 수가 있다. 화기가 과다하고 비급 과다 명식으로 금기천간 모두가 절지자, 극지자에서 습토나 수기가 없으므로 모친의 덕이 전혀 없는 메마르고 건조하여 매우 무력한 금기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지는 방위와 계절을 상징하며,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남방 쪽으로 가면 죽을라고 환장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진토방, 축토방에 가서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천간에 통근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조를 성격시키지 못했으므로 천격사주이다. 경금이 사화에 장생한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를 드렸죠. 무기토가 투출이 없으므로 장생지가 아니다 그래요 이미.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신사월에 태어나서 신금 다음 천간은 임수이고 이 사와 지지에서 세 칸 건너서 오, 미, 신이 되기 때문에 임신시가 입택이다. 이것이 용신이다 그래요. 임신시가.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 경우 금기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또는 화기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화기의 성질을 건드리면 쇠신왕충이요. 금기의 성질을 건들면 또한 이 부분에서 군급쟁제다. 그래서 매우 이 사주가 위험하다. 그래서 신병, 신의 불구자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한다. 그래서 지지, 신유를 만나는 것은 사신합, 사유합으로 힘이 되어주니까 그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무사하지만 갑신, 을류나 경인, 신묘와 같은 우는 쟁제가 발생하므로 대흉하고, 그래서 간지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 이제 중급편으로 넘어가면 운을 보는 방법이 전적으로 이 중급편에서는 그쪽에 해당이 된다. 운기를 보는 방법. 여기에서는 격국만 논하는, 격국의 성격, 격국의 성분을 공부하는 것이 이 기초편이다 그래요. 이 당주는 어려서 척수염으로 꼽추가 되었다. 꼽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화기태왕으로 뼈를 상징하는 금기가 형질 변경,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부인과 결혼해서 가난한 밑바닥 생활을, 진짜 그 아주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니아까 끌고 폐지 죽고 빈병 죽고 그 생활을 그 벙어리 부인과 해서 둘 다 신체 불구자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신체는 그렇게 둘 다 그랬지만 꼽추와 벙어리가 만나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이 사주에 두 개의 경금이 을목을 불러오는데 연일주가 같으면 전생업장으로 태어난 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4, 5가 진행성이므로 미토를 불러 화방을 이루고 오, 미 합중에 암장된 이 기토는 모친이고 미중 을목이 아버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경금이 불러오는 을목 허자가 처성이 되고 을목처의 입에 해당이 되는, 자, 두 개의 경금이 불러오는 을목, 사오미로 진행하면서 미중 을목, 이게 있어서 아버지이고 처가 되었는데, 이 처가
이 처성의 입이죠. 생식기이죠. 입과 생식기가 다 불에 타버렸다. 이게 벙어리가 아니었으면 이 처가 맹인이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처의 입에 해당이 되는 화기가 태왕하므로 태왕직절 현상에 의해서 그의 처는 벙어리였다. 여기에서 태왕직절이다. 이 부분은 너무 왕성하면 극허약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왕즉절이다. 이 부분이 또는 무재성에서 재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재성은 있는 것과 같다. 무관살에서 관살이 없으나 없기 때문에 있는 것과 같다. 많으면 없는 것과 같고 없으면 있는 것과 같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처는 벙어리였고, 다시 말해서 식상은 입에 해당이 되는데 식상이 태왕한 경우 어로서 해동되지 못하거나, 잘 기억을 하셔요. 식상을 태왕한 경우나 어로서 해동되지 못하거나 화기 태왕인 경우 육친의 식상에 해당하는 오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시간이 40분이 넘었으니까 이것을 일부라 칭하고 내일은 평광격 사주의 직접적인 통변 이 부분을 또한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